가족이 함께하는 사회성 놀이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이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회성 놀이터에는 맨 처음 웰컴, 집합, 그 다음 슬로건, 그 다음에 호흡훈련, EFT, 시각훈련, 두뇌훈련, 가족놀이, 그리고 격려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집합부터 살펴볼까요? 집합은 집합 신호에 따라 우리 구성원들이 모입니다. 모일 때 모이는 장소를 잘 선정해야 된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가정의 구조화를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가정의 구조화라는 집안 구조 속에서 위치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달라야 합니다. 밥 먹는 데는 밥 먹는 역할, 밥 먹을 때 꾸중을 한다든지 다른 어떤 부정적인 질문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밥 먹을 때는 즐겁게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밥 먹는데 때로는 보면 아이들 습관이 좋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밥을 잘 흘린다든지 아니면 꿈을 댄다든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든지, 바로 이것을 부정적인 말로서 아이들을 교정하려고 하면 항상 그 아이는 저항적이고 반항하고 그 다음에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먼저 밥 먹기 전에 손중재 기법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놀이터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손중재 기법입니다. 손중재 기법은 아이의 긍정적인 것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건을 예측하고 긍정적 강화를 하는 것이 손중재입니다. 아이가 밥 먹을 때 꿈틀대고 그 다음에 밥을 너지작너지작 먹지 않은 모습을 갖추고 있는 아이라면 밥 먹기 전에 미리 손중재합니다. 우리 튼튼히 보니 저번 시간에 밥을 제 시간에 먹고 꼭꼭 씹어 먹고 또한 정확하게 먹는 거 보니까 너무 기뻤어. 먼저 아빠가 보석 5개 줄게. 이렇게 먼저 아이가 일어날 행동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고 먼저 강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아이의 마음에 남아서 행동을 결정합니다. 행동을 결정할 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들었던 단어 중에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과 비교해서 아이들이 감각적으로 긍정적인 것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이의 행동은 변합니다. 한 번에 변하지 않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합니다. 그걸 아시고 먼저 집합할 적에 장소와 장소에 대한 구별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혼나는 장소는 다른 곳, 그리고 놀이터 하는 장소는 이게 놀이터 할 때는 긍정적 마인드, 밥 먹는 곳은 또 밥 먹는 곳으로서 즐겁게, 그 다음 공부하는 곳은 공부하는 곳으로 즐겁게, 공부하는 곳에서 항상 용돈을 주보십시오. 용돈 주는 위치가 항상 공부하는 위치에서 공부하는 책상에서 용돈을 놔두십시오. 그러면 아이가 그 장소에 가면 용돈 받는 감정,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도 생활할 적에 어떤 장소에 가면 꼭 재미있고 또한 우리를 흥분시키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좋은 감정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에게도 그런 장소적 특징을 주는 것입니다.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합, 우리 TV 대형 모니터 앞에서 집합을 하시면 좋습니다. 대형 모니터를 사용해서 유튜브와 연결하여 이 프로그램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도중에 빨리 지나가기도 하고 속도가 느리기도 하고 빠르기도 한데, 그것은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 집합을 볼까요? 집합 넘버 1 하면 전체 1 하면서 우리가 차례차례를 취합니다. 그리고 인사합니다. 인사는 밝게 하십시오. 각 가정마다 인사 구호를 만드시고 인사가 특징 있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인사를 즐겁게 합니다. 만날 때마다 즐거운 인사의 방법을, 구호를 만드십시오.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슬로건입니다. 슬로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함께 신나게, 우리 함께 즐겁게, 우리 함께 재밌게, 우리 함께 놀자입니다. 우리 슬로건 외치는 건 다 아시죠? 고 준비, 야! 고 시작! 우리 함께 신나게, 우리 함께 즐겁게, 우리 함께 재밌게, 우리 함께 놀자, 야!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이 슬로건은 자기 교시 훈련입니다. 슬로건을 많이 외치면 외칠수록 자기 가슴 속에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구호가 혼자서 메아리를 치면서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 속에서 그것을 어찌 보면 나침반과 같이 그 방향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아이에게 좋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구호로서 만들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호흡 훈련입니다. 오늘은 호흡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들숨과 날숨 그리고 심이라는 박자 속에서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호흡 훈련을 할 때 보면 조금 우리 아이들은 지겨워하는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중간중간 긍정 강화를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자세가 좋습니다. 보석 3개를 드립니다. 똑똑이 보석 2개를 드립니다. 태도가 너무 좋습니다. 아주 집중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리더자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힘을 주어서 그것을 교정하게끔 힘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갈 수 있게끔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난 뒤 EFT 훈련입니다. 이 EFT 훈련이라는 것은 감정 자유 기법입니다. 바로 이게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으면 EFT 코칭 센터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의 14가지의 경락을 두드리면서 그것을 변화시킵니다. 급변하는 자기의 감정을 치환하고 새롭게 감정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감정 속에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명제가 있습니다. 나는 비록 하지만 나는 나를 깊숙이 받아들인다. 그게 부정적인 자기의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비록 우울하지만 나는 나를 깊숙이 받아들인다. 나는 오늘 다투고 싸워서 너무 짜증이 나지만 나는 나를 깊숙이 받아들인다. 이처럼 명제를 먼저 만들고 그 명제 속에서 경락을 두드립니다. 맨 처음에 손입니다. 손 밑에 부분을 7번 이렇게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이렇게 하죠. 나는 비록 우울하지만 나는 나를 깊숙이 받아들인다. 나는 우울하지만 나는 나를 깊숙이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경락은 정수리 부분, 그 다음에 우리 그림과 같이 눈 부분 두드립니다. 그 다음 두드립니다. 이렇게 두드리면서 전체를 합니다. 한 번 하셔도 되고 한 번보다는 2번, 3번 돌아가면서 이렇게 적어도 3세트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됩니다. 아이들하고 즐겁게 하십시오. 재밌게 하십시오. 그것이 리더자의 역할입니다. 우울한 부모 속에는 우울한 자녀가 만들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감정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들이 기쁨께 그 다음에 우리 자녀와 함께 바로 이 EFT 훈련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시각 훈련입니다. 저번 시간부터 시각 훈련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또 긍정 강화가 필요하지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넘버 1 지금부터 시각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저번 시간 너무 잘 하셨습니다. 보석 3개 드립니다. 똑똑이 저번 시간에 아주 태도가 좋았습니다. 보석 3개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아이에게 긍정 강화를 먼저 하십시오. 그런데 뭔가 직접적인 것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는 보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감정 보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직접적으로 뭔가를 대가를 주는 것은 즉각적으로 아이의 행동을 고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교육적 방법으로도 좋지 못하고 보석은 간접적으로 하면 아이에게 인내심이나 기다림이나 또한 꿈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보상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두뇌 훈련입니다. 오늘 두뇌 훈련은 아마 스크린 속에서 색깔이 변화되는 6번 나옵니다. 그 6번의 순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의 순서를 기억할 적에 맨 처음부터 6개가 지나고 난 뒤에 색깔의 순서를 그 다음에 적는 것입니다. 적을 때 일시 정지를 하고 적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적고 넘어가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르면 앞에 것을 보면 앞에 것을 다시 되풀이하면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맞는지 자신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하면서 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놀이입니다. 가족놀이 시간에는 오늘은 할리갈리입니다. 할리갈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정 모르면 할리갈리라고 인터넷에 치면 게임 방법과 그것은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서도 그것을 설명합니다. 게임을 할 적에 중요한 것도 선중재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튼튼히 저번 시간에 양보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석 2개를 줍니다. 오늘도 아빠가 기대합니다. 이처럼 긍정 강화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 긍정 강화 속에서 그것을 자기가 잘하는 아이로 자꾸 지키려는 에너지, 감정이 자꾸 자라납니다. 그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도중에 위급한 상황에 다툼이나 뭐가 있으면 스탑을 외칩니다. 스탑! 스탑하면 중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넘버원 자세를 취합니다. 그것을 미리 게임하기 전에 연습해 보십시오. 스탑! 이렇게 멈출 수 있게끔 부모들이 먼저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담고 딱 합니다. 스탑하면 같이 스탑을 못 치면 스탑합니다. 자, 스탑! 스탑!
집에서 가정에서 무슨 아이가 다투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스탑 하고 한번 자꾸 연습해 보십시오. 그럼 스탑은 긴급한 사항이고 멈추는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지를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사이렌이 부르거나 아니면 위급한 차가 119 차가 이렇게 지나갈 적에 사이렌을 울립니다. 그럼 우리가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까? 똑같은 신호입니다. 우리 속에 그 잠재의식을 자꾸 키워나가면 위급한 상황에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브레이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브레이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격려입니다. 격려는 전체를 한번 하고 난 뒤에 서로 소감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안아주는 것입니다. 용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녀와 하루에 몇 번의 스킨십을 가지십니까? 많이 가지십시오. 혹시 싫어하는 아이가 있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스킨십으로 아이가 긍정적으로 힘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안정감을 가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변화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화의 힘은 긍정적 에너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즐거운 시간으로 긍정적 에너지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내 자신을 한번 변화시켜 봅시다.